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당나라 장수로서 서역 정벌에 선봉에 섰던 고구려의 후예 고선지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 오렐스타인은 고선지의 서역 원정에 대해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업적보다 위대하다고 말할 정도로 고선지는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장수입니다. 그가 원정길에 넘었다고 하는 파미르고원만 해도 해발 4,000m로 나폴레옹이 넘었다는 해발 2,000m의 알프스의 2배에 달하는 높이죠. 고선지는 중국에서도 장수로서 크게 인정받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물론 중국 측 사료에는 고선지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점이 크게 강조되지는 않지만요. 고선지는 고구려의 장수 출신이자 당나라의 장수인 고사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나라는 전쟁 포로들 역시도 출신국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을 시에는 당나라 관직을 하사하는 등 포용력을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선지의 아버지인 고사계 역시도 고구려의 장수 출신임을 인정받아 당나라의 장수가 된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배경이 훗날 고선지가 당나라의 유격장군으로 발탁되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어린 시절에 고선지는 군관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히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고사계는 그런 고선지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다고 하죠. 또한 고구려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고사계는 당나라의 장수이지만 역시나 고구려 출신으로서 그러한 차별을 견디고 있었고 아들에게 향하는 차별을 말리는 것 말고는 딱히 해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대조영에도 고사계와 고선지가 잠깐 등장하는데 고선지가 전쟁 포로로 끌려와 묶여있는 대조영에게 물을 쫓다가 당나라 장수에게 얻어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 고사계는 그 장수를 말리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죠. 물론 이 장면 자체는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것이지만 당나라 조정이 고구려 유민들을 발탁한 것과는 별개로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선지가 고구려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할 때면 아버지 고사계는 아들에게 고구려인으로서의 기계를 강조하며 그를 북돋아줬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는지 고선지는 군인으로서의 훌륭한 역량을 빠르게 갖추며 20대의 당나라의 서역 원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고선지는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전공을 시기했던 그의 상관 중 한 명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고구려 출신 노예놈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하인 고선지가 계속해서 전공을 세워 자신을 제치고 직접 황제를 아련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러한 언사를 했다고 하죠. 이 사건을 들은 황제는 오히려 고선지를 진급시켜 고선지를 모욕했던 상관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지만 고선지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상관으로서 깎듯이 예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선지가 서역 원정에 나설 당시 당나라는 이슬람 제국과 파미르고원을 사이에 두고 교역 상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은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당나라 치하에 있던 많은 서역 국가들을 압박했죠. 이런 과정에서 이슬람 제국이 교역의 요충지인 걸사국과 석국으로 손길을 뻗치자 당나라가 서역 원정에 나선 것입니다. 걸사국과 석국은 지금의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고선지는 파미르 산맥을 넘어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인 길기트에서 현재의 티베트인 토번을 축출했고 현재의 카자흐스탄인 서투르키스탄을 정복했습니다. 이로써 서역 국가들에게 당나라의 지배를 확고히 알리게 되며 당나라에서의 고선지의 입지 역시 날이 갈수록 확고해져 갔던 것이죠. 고선지의 입지가 꺾이게 된 계기인 동시에 고선지가 지휘했던 전투 중 가장 유명한 전투는 탈라스 전투입니다. 기존의 당나라의 영향력 하에 있던 석국은 이슬람 제국과 연합하여 당나라에 맞서게 되는데 당나라의 총사령관인 고선지는 기습에 성공하여 석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복되기 전 이미 항복을 선언하고 저항의 의지가 없었던 석국을 고선지는 무참히 짓밟아버렸고 서역 국가들은 이러한 고선지의 행동이 자신들에 대한 당나라의 태도라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석국의 왕을 사로잡아 처형해버렸고 당나라에서 도망친 석국의 왕자가 서역 국가들에 성토하며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죠.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제국은 당나라를 꺾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당나라와의 전투를 결행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군과 당나라군이 오늘날의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한 탈라스 평원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입니다.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군은 탈라스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는데 패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나긴 원정길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날고기던 당나라군이라 하더라도 쉬지 않고 원정을 지속하던 도중 급작스럽게 맞닥뜨린 적군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맹군의 배반입니다. 당시 당나라군은 투르크계 유목민족인 카를룩군과 동맹관계였는데 이들이 돌연 당나라군을 배반하고 이슬람 제국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후방에서는 카를룩군이 전방에서는 석국과 이슬람 제국군이 공격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당나라군은 탈라스에서 큰 패배를 기록하고 맙니다.
당나라군은 가까스로 탈라스에서 빠져나와 당나라로 귀환하는데 이때 미처 귀환하지 못하고 포로가 된 당나라군에 의해 많은 기술이 전파되었죠. 그들은 서역의 당나라의 나침반과 화약기술 그리고 제지술 등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럽까지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혹자는 이 전투가 유럽 문명화의 역사적인 분기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 서역을 거쳐 유럽에 당도한 고구려 출신 유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당나라에서는 탈라스에서 대패하고 돌아온 고선지를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간 젊은 나이부터 승승장구해왔던 고선지였기에 그를 벼르고 있던 적들 역시 많았겠죠. 그러나 한 번의 패배를 구실삼아 그를 몰락시키기에는 그가 그때까지 쌓아올린 전공은 너무나도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황제는 고선지를 엄히 벌해야 한다는 수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등시키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황제의 이러한 결정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탈라스는 원정길에 당나라군이 힘이 지칠 정도로 당나라 조정과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고 황제와 조정의 주요 대신들은 그 패배로 인해 당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치통감에 따르면 탈라스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서역 국가들에 대한 당나라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고 하죠.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당시 당나라의 최대 군벌 중 한 명이었던 안눅산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고선지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다시 당나라 관군의 지휘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때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단 하나의 선택이 고선지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데 당시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란군과의 전투 후 후퇴하던 도중에 그는 관의 창고에 들러 금과 비단 등의 귀중품들을 모두 꺼내 관군들에게 나누어 주죠. 어차피 그대로 후퇴한다면 그 귀중품들은 모두 반란군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이 자명했고 그것은 곧 반란군의 군자금이 늘어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정의 재산을 관군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고선지의 휘하에 있던 부하 한 명이 황제에게 고선지가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조정의 재산을 취했다고 모함했고 이에 대노한 황제는 고선지의 처형을 명하게 되죠. 다만 신당서 고선지전에는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고선지가 창고의 물건을 관군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 패배를 직감하여 반란군에게 노획될 만한 무기들을 모두 땅에 파묻었다고 하죠. 어쨌든 패배를 직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후일의 전투를 도모하고자 했던 고선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관군은 결국 반란군에게 수도까지 함락되고 황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당나라의 국운이 크게 기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당나라의 국운이 크게 기울며 중국 대륙의 난세가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중국 역사에서도 고선지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고선지가 고구려 출신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딱히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거나 고구려 부흥과 관련된 활동을 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망국의 후예임에도 당나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른 만큼 누구보다도 당나라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병약했던 고선지에게 고구려인의 기계를 설파했던 아버지 고사계의 일화 등을 통해 보자면 과연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이민 2, 3세대들 중에서도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지요. 무엇보다도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든 간에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고구려 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